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척추측만의 다양한 설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김재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를 많이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식사를 하신 분도 있겠죠. 식사 그래도 하시고 오셨나요? 아, 네. 여기가 근처가 없다라고 들어서 조금 식사가 이따가 혹시라도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먹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이 강의를 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났기 때문에 되게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짧은 30분 동안은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좀 차갑고 가슴은 좀 뜨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하자면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바르고된 의원에서 운동사로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케이슈로스 서현적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측만증하고 필라테스에 대해서 관심도도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스콜리오 필라테스 마스터 과정을 수료까지 했고요. 저희 이제 임상원 교수님과 함께 호흡이라는 책도 번역을 한 저의 개인적인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측만증은 왜 치료해야 되고 왜 교정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다 90%가 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죠. 정말 좋아져요? 저는 무조건 각도가 좋아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측만증을 치료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콧각도도 맞지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 지금처럼 척추의 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들, 그리고 통증적인 부분들, 그리고 참여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슈로스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전에 제일 먼저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앞전에 오전 시간에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조준희 원장님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정경규 교수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런 거 전에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이모션, 감정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회원님들 티칭하고 계시잖아요. 한 예를 들자고 하면 회원님하고 라포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운동 효과가 어떻죠? 네, 훨씬 더 솔직히 티칭하기도 편하고요. 그 결과값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통틀어서 이런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비단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체크가 돼야 되지만 특히나 척추 측만을 가진 분들한테는 저는 제일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라고 좀 말씀은 드렸지만 한 번쯤은 이 주제로 얘기는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원님을 대할 때 그리고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측만증에 꽃을 피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짜 마음으로 그리고 정확한 베이스로 그렇게 운동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현재 어떻게 대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너무 저희한테 딱 맞는 기사가 떠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뒤틀리고 휘는 허리 10대부터 노년까지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조금 흐리긴 한데 지금 읽어드리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변형된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으로 인한 우울 등으로 정신과 질환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불안과 우울과 더불어 내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도 다양한 이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신체화 증상이 높은 것으로 척추 측만증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맞아.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친구들 중에서
진짜 아픈 친구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지금 기사화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 K슈로 센터에 다니고 있는 친구, 지금 학생의 학부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내용이에요. 땡땡이는 마음이 힘든가 봐요. 거울을 깨버리고 싶대요. 성격이 예민해요. 매일매일 운동 영상, 저희는 뭐 매일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숙제를 조금 많이 내줘요.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매일 저한테 카톡이 14개 이상씩 와요. 운동 영상, 사진, 뭐가 잘못됐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실제로 요새 꿈에 나온다고도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카톡도 많이 보내요. 실제로 우리 땡땡이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래도 운동하러 오는 시간이 그래도 제가 물어보죠. 그럼 이거 운동하는 거 너무 싫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고 나면 뭐 키도 크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 오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히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뭐 많이 뛰어나기보다는 그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히스토리와 또 많은 임상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측만증의 이 길이 맞다라고 해준 친구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친구는 이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 시기였어요. 지금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말랐던 친구고요. 저랑 만났을 때는 각도가 70도였어요. 콧각도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콧각도가. 근데 1년 전에는 몇 도였는지 아세요? 1년 전. 1년 전에. 이거 선물이 없네요. 줄이고 싶은데. 업앤다운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몇 도였을 것 같아요? 20도 다운입니다. 네, 맞아요. 10도대였대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솔직히 이렇게 막 측만증에 관심이 많았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등을 보니까 그때 10도대 때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말라서 너무 잘 보여요. 진짜 뼈가 하나하나 다 촉진이 돼요. 그래서 운동하기 너무 좋았던 친구긴 했는데 어머님 말로는 1년 전에 10도대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괜찮다. 그냥 관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도 그냥 관찰만 했어요. 좀 그렇게. 근데 자꾸 보다 보니 말랐잖아요. 보이잖아요. 이게 뒷모습이 이게 10도라고 치기엔 너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을 왔고 찍어보니 70도가 됐고 저희 센터에 와서 처음 상담할 때 아기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원래 그 빅뱅의 대성 사진을 늘려가다가 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표님께서 나름 제가 좀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운동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상담부터 진행했던 친구인데 상담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 일단 무조건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자신감 하나랑 또 하나는 이 친구한테 다른 건 몰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줘야겠다.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처음에 운동 시작을 제가 쪽빗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빗겨주고 머리를 묶어줬어요. 두 번째, 운동 전에 항상 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이 컨택. 선생님 쳐다봐. 항상 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저랑 약간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놀 수 있게끔 아이 컨택하고 거울 보고 그리고 항상 오면 매달리게끔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센터가 놀이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오면 선생님 없으면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막 좀 이렇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없으면 저희 가서 매달려서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되게 소극적이고 30kg밖에 안 되는 친구고 옷도 막 이렇게 박시한 옷을 입고 다녀요. 머리카락 이렇게 내리고. 그러다 보니 센터 다닐 때 모든 이목이 이 친구한테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것도 솔직히 운동을 너무 잘해서 찍었던 영상인데 이제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때랑 외형적으로는 변화만 봐도 어때요?
좀 좋은 것 같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어머님들이 보시고선 그 친구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게 돼요. 너 진짜 많이 좋았다. 너 되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이 친구한테 되게 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어머님 말로는 센터 오면 자세를 더 많이 핀대요. 그리고 이제 옷도 타이트한 거 입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외형이 이렇게 변했던 친구고요. 콕박도도 70도에서 시작을 해서 50도, 40도까지 그렇게 변화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것 첫 번째가 운동이 정말 슈로스 운동이 이 친구한테는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 빠른 시기에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척추가 굳어지기 전에 잘 들어갔다. 또 하나 진심은 통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은 더 우리 친구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마음적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